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집에서 즐기는 광주 부동산 임장. 오늘은 소촌동이죠. 힐스테이트 광산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올려드렸어요. 임장이나 입지 분석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리고, 부동산 규제책이라든지 또 제가 투자를 하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위주로 영상을 좀 올려드려 봤었는데, 오늘은 또 힐스테이트 광산 1순위 청약날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입지 분석을 해서 영상을 한번 띄워 봅니다.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한번 주소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지는요 역시 소촌동 443번지 일원이고요. 해당 지역은 많은 특화된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광주 송정역의 그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죠. 금호타이어 광주공항이 이전될 예정이고요. 선운 2지구가 개발될 예정이라서 그 특수를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시다시피 광주 송정역 투자선도지구 계획에 포함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봐지고, 또 단지 바로 앞에 송정중앙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인근에 송정중, 정광고 등이 있기 때문에 또 통학 환경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또 광역교통망도 있고요. 직주 근접,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힐스테이트 광산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 총 12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도는 뒤쪽에서 한번 또 언급을 해보도록 하고요. 총 428세대로 구성이 되는데 84제곱미터가 대다수죠. 116AB는 펜트로 3세대, 3개 세대밖에 없고요. 나머지 425세대가 전부 84제곱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34평대로 해서 전 세대가 구성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비율도 반반 정도 되네요. A타입인 4베이가 218세대, B타입이 207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드렸죠. 광주 송정리역 일대에 탁월한 미래가치가 있는 그런 단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이전하는 것, 이게 굉장히 또 특화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요, 이쪽에 지금 엊그제 나왔던 제가 28일 이틀 전이죠. 거기 나왔던 기사를 보니까요, 이쪽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용한 시범 도시를 추진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금호타이어 광주고 공장 이전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이전 부지가 광주 광산구를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요구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로 이렇게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이전되려고 하는 것만은 뭐 확실해 보이네요. 보니까 광주시는 이 송정역 이런과 함께 인공지능 집적 단지가 조성 중인 첨단 3지구, 그 다음에 광주역 도시재생지구, 이쪽에다가 세 곳이 지금 후보지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인공지능 시범 도시를 만들 것을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쪽도 물망이 오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네요. 다음 호재는요. 택지지구 옆 새 아파트 인기 이유라는 기사가 나왔던데요. 이 선운 2지구 공공주택지구 있죠. 이쪽이 지금 새롭게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아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광산도 인근에 신도시가 생기고 택지지구가 생기게 되면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분양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쪽이 낮거든요. 110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낮은 분양가 자체가 입주 후에 선운 2지구와 같은 어떤 공공택지구가 개발이 되게 되면 또 가격 상승률도 높아질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도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운 2지구가 택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그 쾌적한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공유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라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이 광주 송정역 주변 59만여 제곱미터가 KTX 투자 선도지구 지정 추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 송정역 투자 선도지구에 포함이 되는 곳이죠, 이쪽이. 그래서 뒤쪽에 확대지도로도 한번 볼 것인데 이 계획지구와 그다음에 송정역 그 바로 인근에 힐스테이트 광산이 위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호재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라고 좀 보여져요. 네,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계획지구가 지금 지도의 그 중간에 있는 빨간 주머니 같은 거 있죠? 그쪽이 계획지구가 되겠고요. 그 옆으로 금호타이어 바로 위쪽에가 힐스테이트 광산이 위치하는 겁니다. 지도가 잘 보이시나요? 네. 다음으로 이제 학구 측면에서 보자면 힐스테이트 광산 바로 동북쪽에 송정중앙초등학교가 바로 위치하고 있고요. 또 1km 내외에 송정중학교, 그 다음에 정강고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뭐 학교의 어떤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일단 학교 자체가 바로 아파트 주변에 인접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초품화 단지라는 건데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학군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교통편입니다. 교통편. 빠르게 통하는 광역 교통망. 그러니까 이 송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KTX 호남선과 SRT 수서고속철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광역 교통망이 아주 좋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제2순환도로 올려보신 분들 다 아시죠? 가까워요. 아주 가깝고요. 또 무안 광주 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망 면에서 탁월하다라고 봐지고요. 예전에는 이 송정역 일대 쪽이 굉장히 도시 중심부에서 멀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막상 또 우리가 가보잖아요. 임장을 또 가보고 하면 의외로 가까워요. 그만큼 이 제2순환도로의 역할이 굉장히 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고도 이제 광주는 봐지고, 또 뭐 이 단지의 경우에는 도시철도를 가지고 언급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광주 송정역 도시철도도 뭐 인근에 있다라는 것, 뭐 실제로 한 9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근교에 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뭐 광역교통망이 양호하다라는 측면에서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직주 근접 측면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는 이 힐스테이트 광산의 장점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 광산 바로 북쪽으로는 소촌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또 남단 쪽으로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뭐 언제 이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에 저 아래쪽으로 이 지도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남서쪽으로 쭉 가면 평동산단이 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직주 근접 측면에서 최적의 입지다. 이 정도면 뭐 출퇴근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단지 아파트들, 또 브랜드도 있고 한 이런 아파트들은 굉장히 좀 선호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이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가 주는 그 장점을 또 빠뜨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 광주 시민들 빼고 광주 시민이 아니더라도 일군 브랜드 아파트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과거 뭐 한 5년 전, 10년 전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들어오는 힐스테이트 이 단지도 보니까 2020년 아파트 브랜드 평판 1위를 했던 브랜드죠. 힐스테이트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진행하는 2020년 아파트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했다. 그런 좋은 단지, 그런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들어온다라는 것,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어떠한 점이 또 장점인지 한번 봐볼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죠. 커뮤니티 하나만 봐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요즘은 나옵니다. 이 힐스테이트 광산이라는 단지가 428세대짜리 단지인데요. 물론 요즘 이제 워낙 대단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500세대가 안 되는 단지들을 보면 왠지 아쉬움은 좀 있죠. 하지만 또 어떻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또 선호도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요즘에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지만 한번 보면은 GX룸이 있고요, 휘트니스 센터 있고요, 또 그에 따른 라카룸도 있고, 또 그 아래는 탁구장, 경로당 등이 또 위치하네요. 또 주민회의실도 조그만하게 있고요. 뭐 작은 도서관인가요? 뭐 이런 것도 위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런 기본적인 커뮤니티 시설은 요즘은 다 기본적으로 갖춰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또 특화가 될지는 또 지어져 봐야 또 알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그 다음은 이제 프리미엄 주거 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또 강조가 돼 있네요. 차량 번호 인식.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면, 뭐 비상벨 시스템이라든지 집 안으로 홈 네트워크로 우리 차량이 들어왔다라는 것들이 나와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친환경 놀이터로 해서 사계절 테마 가로수길, 또 공동 현관 원패스 시스템. 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 패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 현관이든 내 집 현관이든 이렇게 패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충전소도 위치하고 있고, 또 내 차 위치 안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공기청정기에 대한 기능이 요즘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층간소음 바닥재를 또 도입했다라는 듯. 뭐 또 기본적으로 LED 조명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 가면 갈수록 환경들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단지 배치도를 한번 볼까요?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저는 지금 보이는데 화면상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결국 이제 위쪽이 북쪽입니다. 위쪽이 북쪽인데 약간 남서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보면 일단은 우리 1, 2라인이라고 쓰여진 그 붉은색 84A 타입은요. 대다수가 남동향이네요. 남동향이고 녹색으로 타호형으로 되어 있는 곳은 거의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3라인 쪽은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지네요. 그런 식으로 봐지고요. 그러니까 84A 타입의 경우에 판상형이잖아요. 포베이형. 그러다 보니까 정남향을 유지하진 않고 있네요. 그 단지들 A타입은 남서향과 남동향으로 향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인기가 약간 덜한 타워형의 같은 경우는 그 향을 좋게 해놨네요. 남향이네요. 남향. 거의 남향으로 타워형은 지어져 있네요. 그래서 뭐랄까요? 타입이 좋으면 약간 그 방향, 그 향이 조금 아쉬운 편이 있는 것 같고, 또 타워형의 경우에는 남향으로 배치함으로써 어떤 장단점을 골고루 좀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살아보니까요, 남서향, 남동향, 남향 다 살아봤는데 역시 제일 좋은 건 남향이에요. 근데 이 포베이형, 판상형 타입, 요것도 무시 못합니다. 환기도 잘 되고 어떤 그 방과 거실 어떤 부엌 이런 것들 이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또 용이함도 많고요. 환기도 잘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쉼터, 뭐 놀이터, 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네요. 뭐 제가 이 타입까지는 제가 웬만하면 설명은 잘 안 드리고 있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실어봤어요. 84A 타입이 기본적으로 218세대가 지어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34평형입니다. 기본 확장형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고요. 보니까 자녀방에 붙박이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안방 쪽에는 뭐 있나요? 드레스룸이 있고, 파우더룸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그 다음에 침실 2번 앞에는, 알파룸이죠, 알파룸. 알파룸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선반이 딸린 알파룸. 제가 과거 이 34평형 딱 이 구조에 살아봤던 것 같아요. 이 구조에 살아봤는데 용이합니다. 아주 굉장히 실용성도 좀 있는 편이고요. 비교적 넓어 보여요. 이런 곳들이. 왜 그러냐면 이 알파룸에다가 잡다한 어떤 물건들을 다 집어넣게 되면 거실이나 이런 공간들에 있어서 개방감도 있게끔 불필요한 물건들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알파룸이 없는 집들보다는 훨씬 용이함을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타입 한번 봐볼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84B 타입이죠. 207세대가 공급이 되고요.
지금 보니까 이 빨강색으로 표시된 것은 유상 옵션이에요. 자녀방 붙박이 장,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 뭐 디자인 선택하는 것, 또 하이브리드 쿡탑, 시스템 에어컨 등은 유상 옵션이고, 안방에 딸려있는 이 파우더 디자인 선택하는 것, 좌식 파우더냐 입식 파우더냐, 요거는 무상 옵션이네요. 이런 타워형은 보니까는 호불호가 굉장히 사실 갈립니다. 어떤 뭐랄까요, 그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호텔식이다 이런 말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타워형의 장점이라고 하면 판상형의 지루함을 느낀 분들이 가보면 거실이 굉장히 넓다라는 느낌을 상대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뭐랄까, 여기도 보니까 알파룸은 지금 공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타입에서. 대신에 중간중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은 꽤 있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A 타입을 좀 선호합니다. 근데 B 타입도 분명히 또 찾는 사람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것은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직접 한번 가보시고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또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거죠. 힐스테이트 광산 평당 분양가. 이게 이제 84A 타입 같은 경우가 이 평당가가 1189만원, B 타입이 1155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떠세요? 요즘에 워낙에 이제 고분양가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자이나 게리 마이파크 같은 경우도 1,400대 뭐 그랬었죠. 굉장히 비싸요. 많이 비싸졌습니다. 근데 이제 광산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낮은 면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지만 선운지구라든지 이런 쪽이 개발되고 나면 분명히 이 낮은 평당가, 힐스테이트 광산의 1100에 달하는 낮은 평당가가 분명히 빛을 발하는 시기가 또 올 겁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됨으로 인해서 신축이 그 옆에 바로 옆에 들어오게 되면 갭매우기가 되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규제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까는 조금 저도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관망을 좀 해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튼 이렇다. 평당가는 1189만원, A타입의 경우에 뭐 층수는 기준층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5층에서 14층. 분양가가 84A가 3억 7,630, 발코니 확장비가 2,500이네요. 그래서 총 분양가는 약 4억 130 정도가 되네요. 발코니 확장비는 꽤 비싼 편이네요. 여기서 조금 잡아먹었나?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총 분양가가 어쨌든 간에 4억이다. 4억에 달하는 금액이다. 최근에 자이하고 아이파크가 5억 거의 다달았었죠. 4억 9천 정도가 넘었던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 비하니까 굉장히 또 싸 보이는 느낌이네요. 물론 지역적으로 중심지에서 많이 벗어난 광산구 쪽이다 보니까, 또 송정리역 옆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좀 값은 상대적으로 좀 싸다는 느낌이 드네요.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3, 4년 전, 4, 5년 전에만 해도 1100이면 아우 쎄다 이랬었는데 어느새 또 1100이라는 평당가가 가볍다라는 표현 좀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아무튼 뭐 여러모로 여기 힐스테이트 광산 단지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힐스테이트 광산에 대해서 한번 쭉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광주 송정역의 어떤 탁월한 미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단지다라는 거. 그러니까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이전되고 그쪽에 뭐 아까 뭐였죠? AI 뭐였었나요? 인공지능 시범 도시. 뭐 요거를 만들겠다는 뭐 방침도 시에서 세우고 있고요. 사업비가 거의 1조 원에 가깝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지들이 지어지게 되면, 그런 시범 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그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단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선운 이지구가 개발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주 송정역 투자선도지구에 인접해 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지 않겠냐. 또 직주근접의 어떤 그 최적의 입지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언제 이전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 그 다음에 소촌 일반산업단지 인근이라는 것, 또 평동 일반산업단지를
또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출퇴근이 가까운 곳에 신축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또 1군 브랜드 아파트라는 것. 1군 브랜드 아파트 그냥 막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막 아무데나 막 자리 나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다 입지 분석을 통해서 여기가 들어와도 수익이 날 곳이냐라는 것을 바라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1군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하면 일단은 관심을 좀 두어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은 글들, 댓글들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규제 때문에 많이 고민이 좀 되실 거라고는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기회가, 규제가 자꾸자꾸 나오는 이럴 때가 무주택자로서 집을 장만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정부에서 왜 이런 규제를 내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무주택자분들이 1주택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